자, 오늘은 11차시 교과서 120에서 12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탄소는 이제 원자번호 6번이죠. 네, 6번이고 그 생명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탄소의 순환에는 이제 생물권도 많이 크게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딱 봐도 양이 얼마 안 돼 보이죠? 후루룩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지구화학 파트라 제가 잘 모르니까 살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뼈만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 일찍 끝나고 있는데, 뭐 살을 억지로 붙여올까? 아니요. 안 그래도 되겠죠? 네, 그렇죠. 뼈만 알면 되지, 그지? 우선 탄소의 존재 형태를 기권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수권, 지권, 생물권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정리하고 탄소가 순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권에서는 탄소가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탄소 하나, 산소 두 개로 이루어진 거 CO2 있죠? 이걸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메테인 형태로도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기권에 있는 탄소가 그 바닷물에서는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바닷물에 녹아서 그 콜라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러한 탄산이온이 그 칼슘 이온하고 바닷물에 원래 있던 칼슘 이온하고 결합하면 이제 탄산염의 형태로 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아앉게 되고, 그게 이제 지각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높은 온도, 높은 압력에 노출이 되면 이제 석회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에서는 이제 석회암 형태로 탄소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직권의 탄소가 거의 대부분 존재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탄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권, 기권이 순서대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물권에서 이제 그 생명체들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힌 다음에 또 오랜 시간 동안 변형이 일어나면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직권에서는 대부분 이제 석회암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는데, 일부는 이제 화석 연료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생물권에서는 이제 유기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유기화합물하고 이제 탄소화합물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의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기화합물은 곧 탄소화합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포도당 있죠. 포도당은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당분이어서 포도당이죠. 아, 진짜입니다. 진짜로. 포도 맛이 좋은. 그래서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합성 과정에서 합성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그 식물에서 이제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이제 물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그리고 골격도 탄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세포를 이루는 이제 물질들도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체에 있어서 탄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되겠고, 그래서 어떤 행성에 이제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크게 두 가지를 보죠. 이제 물이 있는지, 물질적인 측면에서, 또 탄소가 있는지,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이 있는지를 이제 봅니다. 그 두 개가 있으면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순환 과정을 볼 텐데, 우선 기권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공급되는 과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순환 과정이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먼저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기권에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과정이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석 연료에 있는 탄소가 산소라면 CO2가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 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일종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얘가 이제 연소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빛이 나오고 일부는 열이 나오죠.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주로 여기서 사용하는 건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끓여서 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게 2학기 때 배울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화력 발전이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발전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화력 발전입니다. 여러분 그 원자력 발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던데 화력 발전이 아직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 연료를 때우고 자동차 굴리는데 때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또 이산화탄소는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또 기체이기도 하니까 온실 효과가 적당히 일어나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 이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거의 지금 실질적으로 겪고 있죠.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에 5월 달부터 에어컨을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후도 지금 이제 거의 아열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콜 현상도 일어나고 열대 작물이 재배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가끔씩 화산이 분출되면서 이산화탄소가 공급될 때마다 목이 킥거리네. CO2가 또 이제 분출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그마에 녹아 있던 석회암이 일부 또 녹아 있겠죠. 거기에는 탄소가 분출 과정에서 다시 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에 지권에서 기권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하고 기권, 수권하고 기권 사이에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 뭘 상상하면 되냐면 콜라를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콜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탄산음료라고 하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거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런가? 예,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용해가 되면 녹으면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탄산이온. 그리고 거꾸로 그 콜라에서 콜라 막 흔들면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탄산이온이 다시 기권으로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 무엇이 관련이 있냐면 온도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그 따뜻한 콜라 먹어봤습니까? 따뜻한 콜라 먹어보면 이제 탄산이 거의 다 빠지고 밍밍하죠.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해지면 이 콜라 병이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지는 이유가 그 기온이 상승할수록 용해도가 감소해요. 이 용해도라는 것은 이제 그 액체의 물질이 얼마나 잘 녹아들일 수 있느냐의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용해도가 감소해서 그 콜라 속에 있던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제 공기 중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콜라병 안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니까 빵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뚜껑을 열지 않고 이제 그 냉장고에 오래 놔두면은 이제 시원해지면 이게 덜 빵빵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거꾸로 내려가면 용해도가 증가해서 다시 그 이산화탄소가 콜라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니까 좀 이제 압력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콜라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화석 연료를 떼어가지고 막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요. 그럼 온실 효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또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여기서도 또 이산화탄소 막 나와요. 그럼 또 온실 효과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지구의 기온 상승에 이제 가속 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탄산이온은 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요 바닷물에는 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을 거고, 특히 조개 같은 거는 거의 뭐 칼슘 덩어리죠.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는 칼슘 이온이 있는데, 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하면 탄산염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칼슘 이온이 결합을 하면 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이 결합해서 탄산염이 되어서 이제 고체의 형태로 이제 그 침전을 하게 되고요. 퇴적을 하게 되고, 이 녀석이 이제 지각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땅 속으로 들어가지고 높은 온도, 높은 압력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가면 변형이 일어나면 석회암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석회암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수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뒷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녹아들어서 탄산 이온이 되었다가 칼슘 이온과 만나서 탄산염이 되어 퇴적한 다음 이거 변형된 게 이제 석회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무한 반복이 되는 게, 요 석회암이 멘틀 쪽으로 하강해가지고 이제 녹아갖고 마그마가 된 다음에 화산 분출에 의해 가지고 또 기권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권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물권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광합성 호흡, 이 녀석에 의해서 요 CO2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이제 식물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포도당 형태, 물질의 형태로 영양분을 저장하게 됩니다. 영양분을 생산해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동물들이 섭취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합니다. 식물도 물론 호흡을 하고요. 그 호흡하는 과정에서 또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죠. 근데 그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가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결국에 생명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탄소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또 이동하는 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물권은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얘가 죽어서 땅에 묻힌 다음에, 그러니까 생명체 자체가 탄소로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탄소가. 얘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또 높은 압력과 온도 속에서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화석 연료가 또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건 이제 생물권에서 이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또 이 화석 연료를 인간이 또 채취를 하죠. 채취를 해서 또 때웁니다. 연소를 시키면 또 이제 그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탄소의 순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또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주로 무슨 에너지 때문에 결국에 기온이 상승하느냐?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온이 상승하면 용해도가 감소해서 바닷물에 있던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가 되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에서도 역시 태양 에너지가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광합성도 태양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요 정도 하면 뭐 기출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요 석회암, 약간 하얀색 돌 있죠. 요게 이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암석이라고 하고, 거의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그 직권에 거의 대부분의 탄소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직권 다음으로 많은 게, 직권이 좀 석회암, 화석연료 이런 거죠. 직권 다음에 많은 게 수권이더라고요. 바닷물에 녹아 있는 탄산이온.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 그다음에 기권이 가장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기권이 유일하게 기체잖아요. 이 기체가 분자간 거리가 머니까 밀도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의 총량도 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농담이 아니고 식물에 전하는 포도당에도 포도 그림 있잖아요. 석탄이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헷갈려하더라고.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자, 넘어가서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친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2019년 3월 고2 지구학원 20번 문제입니다. 무려 20번. 예, 마지막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네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일부를 표는 탄소 순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직권, 기권, 수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ABC하고 가나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A 강합성인데요. 강합성은 태양 에너지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걸로 치면 외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탄소의 순환이잖아요. 탄소의 순환이기 때문에 탄소는 어디에 있던 게 포도당으로 바뀌냐면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기권이 됩니다. 그리고 외권이 될 수 없는 게 여기 문제 조건에서 가나다는 직권, 기권, 수권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는 기권이 되겠습니다.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생명체 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B는 뭐 아직까지 모르겠고,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은 생물권에서 화석연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직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마련한 농담 적어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침하고 막 가래 끌고 막 이런 거. 자, D 탄산염의 생성은 보면요. 이 탄산염은 탄산이온하고 그다음에 그 칼슘 이온이 결합을 해서 염은 다 이 고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형태로 이제 지표에 깔아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직권으로 간 건데 이 근원이 되는 게 어디서 온 겁니까? 바닷물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권이 되겠습니다. 자, B는 이제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예가 들어가면 되겠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는 뭐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거나 뭐 화산 분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는 수권이다. 맞죠? 그다음에 호흡은 B에 해당한다 했는데, 자, 호흡은 B가 아니고 호흡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호흡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탄소는 호흡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결국에 그 동물의 몸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D가 다에서, 다는 직권이죠. 직권에서 탄소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석회암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산화탄소 형태로 주로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권에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수권에서는 탄산염, 탄산염이 아니죠. 탄산이온 형태로 수권에서는 주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2021년 3월 고2 지구과학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과 이동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 보면 탄소의 총량을 보면 벌써 직권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많죠. 탄소의 양이. 그 다음에 수권이 많고, 그 다음에 생물권, 기권이에요. 이 직권은 고체 상태고, 수권은 액체 상태고, 생물은 고체랑 액체가 섞인 상태고, 기권은 기체 상태죠. 그러니까 기체가 이제 대기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밀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총 탄소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생물권하고 이제 수권하고 직권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얘가 대량으로 기권으로 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억 화석연료의 연소로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합니다.
하는 거 맞죠? 예. 화석연료는 직권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그건 기권으로 가니까. 그다음 지구의 탄소의 대부분은 기권에 존재한다. 아니고 어디에? 예, 직권에 존재합니다. 그럼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A 양이 증가한다 했는데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따뜻한 콜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탄산이 빠지겠죠. 빠지고 이제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A는 그와 반대 방향이니까 A의 양이 감소하겠죠. 감소합니다. 그 요런 표현도 있습니다.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예, 감소한다. 그래서 요 방출량으로 치면은 이제 방출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감소하고 이제 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항상 요거는 이제 콜라를 생각하면서 시원한 콜라에 탄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그 소단원 3단원이 그 요 단원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단원이 됩니다. 판에 이동하고 뭐 지진 화산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